요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요 뒤에 제가 써놨을 텐데 요거는 제가 설명했고 지금 요거 설명했고 재평가에 대한 거 얘기했고 요것도 있겠네요. 재평가에 대한 이펙트. 여러분 우리가 기업가치 모형에서 우리 초과이익 모형을 지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위 모형. 공식 잠깐만 다시 한번 써볼까요? 북밸류 곱하기 ROE의 주주 요구 수익률을 이거로 나눈 거다. 이거는 우리 처음 출발점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지금 몇 번 얘기하는 거냐면 3번 얘기하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지금 설명했고, 생각해봐요. 내가 토지가 100억짜리를 지금 100억 주고 샀는데 지금 시세가 1000억이래. 근데 내가 장부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100억으로 장부에 잡을 수도 있고 1000억으로 장부에 잡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대. 근데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 하나 던져보죠. 내가 100억으로 장부에 잡던 1000억으로 재무제표에 장부에 잡히던, 솔직히 재무제표에 얼마로 표시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는 숫자의 문제지 내가 1000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진실은 변동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 회계가 어떻게 표시하던 간에 내가 뭔가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그 값은 달라져야 돼요? 같아야 돼요? 100억으로 장부에 보여줬던 1000억으로 보여줬던 실제 가지고 있는 토지의 펀더멘탈 가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론상 여러분들 정합성이 있는 여러분들 밸류에이션 모델이라면 값은 같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초과이익 모형을 넣고 한번 봤을 때 재평가를 한 기업과 안 한 기업이 어떻게 차이가 있나 한번 잠깐 볼게요. 쉽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 토지가 있는데 100, 그리고 자본도 100이에요. 딴 건 없다 볼게요 그냥.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이 10이 났다 볼게요. 그 다음에 주주 요구 수익률은 그냥 심플하게 10% 볼게요. 근데 이거 실제 시세는 얼마인가 봤더니 페어밸류가 200억이라고 볼게요. 근데 이 회사는 200억으로 평가하지 않고 원가 모형을 썼던 기업이라고 볼게요. 원가 모형 쓰는 기업이라고 가정했을 때 윈 모형 돌리면 여러분들 주주 가치가 얼마나 나오죠? 자, 북밸류 100억이죠? 100억 곱하기, 자, ROE가 몇 프로죠? 에코티가 100인데 당기순이익이 10억이니까 10%죠. 근데 주주 요구 수익률도 10%야. 그럼 초과이익이 없는 거지. 그럼 D가 0인 거야. 그죠? 0. 그러면 주주 가치는 100억이 나오죠. 그럼 시총은 100억이 나오는 회사인 거예요. 자, 근데 회사가 재평가 모형을 쓰고 싶다는 거야. 그럼 재평가 모형 써볼게요. 재평가 모형 쓰게 되면 토지가 얼마로 바뀌는 거죠? 20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에코티가 200억이 되겠죠.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죠. 아까 재평가한다고 해서 그걸 손익에 반영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초과이익 모형 썼을 때 여러분들 초과이익 모형이 이론상 이게 맞다면 네가 100억으로 표시했던 시가 200억 표시했던 가치는 변동이 없어야 돼요. 그럼 얼마가 나와줘야 되죠? 아까랑 똑같이 100억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나 볼까요? 자, 북밸류 이제 얼마죠? 200억이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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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에 더하기 200억 곱하기, 자, ROE가 얼마 나옵니까? 이제는 200억에 10억이 당기 수익 나왔으니까 5%예요. 네, 주주 요구 수익률은 10%죠. 나누기 10%. 이렇게 숫자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 요 뒤에 부분을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00억이 나온다고. 그럼 200억에다 마이너스 100억을 빼니까 얼마 나오죠? 100억 나오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니네가 원가 모형을 썼던, 재평가 모형을 썼던, 내가 한복을 입었던, 양복을 입었던, 옷을 벗고 나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건강 체질은 똑같은 겁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가 100억으로 장부에 평가를 했던, 200억으로 평가를 했던, 나 모르겠고 기업 가치는 어쨌든 윈 모형 돌리니까 얼마가 나오죠? 100억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게 진실인 게 맞는 거죠. 그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의 변동이 없는 건데 이걸 내가 100억으로 표시할 거냐 200억 표시할 거냐, 실제 가치는 200억짜리 토지입니다. 변동이 없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윈 모형은 니네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든 간에 미안하지만 결과는 같게 나와. 그러니까 결국 윈 모형이 굉장히 이론상 논리적인 어떤 모델인 거죠.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가치법이 뭐 PBR이나 또는 퍼나 이런 방식을 때리면 이런 것들 바이어스가 전혀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치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해는 빨리 될 수 있습니다만 이론상 들어가게 되면 솔직히 설명이 쉽지 않은 그런 점들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지만 쿠팡이 이제 상장을 가서 이제 100조를 때렸어요. 그죠? 우리 뭐 쿠팡의 어떤 가치가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좀 제가 드렸었는데,
그 쿠팡이 지금 100조 가까이 갔다가 최근에 한 2, 3일 동안 굉장히 주가 다시 빠졌죠. 빠져가지고 다시 쭉 밀리고 있는 지금 상태인 건데, 쿠팡이 지금 100조를 때렸다가 다시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에 대한 건데, 제가 볼 때는 뭐도 있냐면, 이번 SK바이오도 여러분들 지금 최대 공모율을 기록했잖아요. 아시죠? 쿠팡 올라갈 때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 김 회장이 거기는 쿠팡맨들까지도 주식을 다 줬다고요. 그래서 주식을 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자, 문제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상장을 했다, 쿠팡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사주 조합이라는 걸 통해서 보통 우리 사주를 주거든요. 주식을 준다고요. 직원들한테. 아니면 스탁 옵션 주던가. 문제는 스탁 옵션은 바로 팔 수가 없죠. 왜? 스탁 옵션은 주는 순간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사주 탈퇴하면 팔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주를 받았다, 내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 상태에서 상장을 가면 주식을 받은 직원들이 1년 내 락이 걸려요. 팔 수가 없다고. 그 1년 보호 예수가 지나고 난 상태에서 팔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보호 예수라고 하죠. 락값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보호 예수 기간이 끝나면 어떤 상장 가고 난 다음에 보호 예수 기간 1년 딱 지나고 나면은 그 1년 딱 지난 기산점 그 다음날 주가가 폭락할 때가 있다고. 왜? 직원들이 계속 두고 있다가 이제 팔 수 있으면 그때 한꺼번에 확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통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오버행. 주식 물량이 확 나오면 주가가 확 빠지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는 그 염려보다 그 과도기적인 기간이 명시가 돼 있어요, 자본시장법이. 근데 미안하지만 미국은 그게 없다고. 미국은 상장 가도 바로 팔 수 있다고요. 그래서 페북 같은 경우도 뭐 주가 보고도 올라가자마자 페북 대표이사가 확 팔았잖아요, 주식을. 근데 그건 미국은 가능한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우리나라는 큰일 난다고, 우리나라는 락이 걸린다고. 근데 미국은 그 제도가 없다 보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40조 정도 가다가 갑자기 100조가 딱 때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만약 쿠팡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 생각에도 100조는 아닌 것 같거든, 이 기업이. 그러니까 빨리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얼마나 많은 물량이 나왔겠어요. 확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확 떨어진 현상. 이게 오버행이라고, 이걸 오버행이라고. 빨간색 바꿀게요. 이 오버행이라고 하거든요. 그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형태를 오버행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확 이렇게 빠지는 형상. 그래서 보통 이제 임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주식을 받았다가 갑자기 상장 간 다음에 일시에 매물이 폭탄처럼 확 나와서 주가가 빠지는 현상을 오버행 됐다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쿠팡이 지금 주가가 빠진 것은 약간 오버행의 어떤 그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신문 보니까 어떤 거 나왔어요. SK 뭐 바이오팜이나 SK 우리 저기 작년에 갔던 바이오 쪽 관련된 사이언스 쪽도 우리 사주를 받았어. 우리 사주 받았는데 이게 우리 사주로 내가 계속 있으면 조합원으로 있으면은 일정 기간 또 못 파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장 갔더니 주가 따상을 때리니 이거 어떻게 한 거죠? 우리 회사가 이 정도 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니까 뭐가 신문에 떴어요? 퇴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퇴사를 해버리고 주식을 팔았다고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우리 사주에 조합원이 돼 있으면 일정 기간 못 파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드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오버행이 바로 발생하는 거죠.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오버행이 생기는 대표적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상장 가고 난 다음 주가 빠지는 케이스는 프리-IPO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상장 가기 전에 프리-IPO FID 투자를 받잖아요. 그럼 투자를 받는 얘들은 이제 팔 수가 있다고. 물론 걔들도 상장 직전에 들어온 애들은 락이 걸리는데 그거 아니고서는 그 전에 한 2, 3년 전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상장 가자마자 뭐 할 수 있냐면 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걔들은 물량 가지고 있다가 상장 가자마자 털어버리면 그때도 오버행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죠. 우리 사주들 같은 경우는 팔 수가 없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주주는 당연히 또 락이 걸리는 조항이 또 있고요.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주가에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보면서 했습니다. 여하튼 자, 유형자산 쪽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정도 아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형 쪽은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